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여 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셨고요. 2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을 보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영상 보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영상을 올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구독자 1000명을 넘어가면 드린다고 했던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 대한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현 시장에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까지 전부 다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집을 레포트를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지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2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의 진짜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20배 더 대박 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 정확하게 판단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자면은 첫 번째,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0만 원대에서 순항 중인 포스코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코가 왜 주력 사업인 철강을 대신해서 미래 사업으로 위기 대응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체제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이 진행이 되면서 뉴 삼성의 윤곽이 잡혔죠.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023년도에 콕 집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지만 그거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은 배터리다라고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FDI는 지금 목표가 점유율이 아닙니다. 목표율 점유율 1등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가 메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 FDI가 어느 쪽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어느 쪽의 수혜를 보고 어떤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부 다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악재에도 흔들림이 없는 포스코입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침수에 대한 피해로 4분기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죠. 포스코가요. 네. 4분기의 매출이 19조 8,547억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7%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이 7,866억으로 거의 67%에 육박하도록 급감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물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철강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면서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거의 2조 원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2조, 1조, 1조 8천억 이랬었는데 지금은 7,866억이면은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1조를 버는 기업이면은 3천억을 벌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좋겠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침수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컸고요. 주요 후공정 라인들의 생산이 멈췄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줄고 철강 생산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복구 비용까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스코가 발행했던 이 회사채가 완판 행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주요 기업에 대한 회사채 수요 예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뭐 KT, 이마트, 포스코, LG U+, 롯데제과, 현대제철, GS에너지 신용 등급이 AA 이상인 기업에서만 수요가 나왔고요. A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 포스코가 2년물에 대해서 9천억, 3년물에 대해서는 1조 1,150억, 5년물에 대해서는 거의 4조에 가까운 돈이 몰렸어요. 엄청나죠? 실적이 두 자릿수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포스코 기업이, 포스코 그룹이, 포스코 홀딩스가 어떠한 성장 산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러한 돈을 모으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게 보여지는 지표죠. 자, 포스코가 왜 철강을 대신해서 미래 산업의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까요? 사실 철강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이 포스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신사업과 성장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이런 철강 산업보다 위기 극복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년 5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 친환경 소재 쪽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커짐에 따라서 기업들이 주력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LG만 하더라도 이제는 거의 전장부품 회사로 돌아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향성을 바꾸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삼성전자를 제외한 시가총액 2위 기업이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사업의 확장성을 엄청나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2차 전지에 한해서겠지만요. 자, 일단 보면은 23년도 1월에 브랜드 평판 1위가 포스코 케미칼이 나왔습니다. 화학 상장 기업 순위에서 1위가 포스코 케미칼, 2위가 하나솔루션, 3위가 LG화학입니다.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과 엮여 있는 LG화학이 1위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포스코케미칼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셨던 분이라면은 전부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죠. 포스코케미칼이 3,100억에 산 소수에서 1,35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리튬이 나왔습니다. 리튬 호수가 나왔습니다. 이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인데 그 가치가 매출이 추정했을 때 약 35조나 된다. 그래서 이 리튬이 작년에 가장 핫했죠. 이 리튬 하나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9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 7, 8 쭉쭉쭉 1년, 2년, 3년, 4년 넘어갈 때마다 매달 매출을 경신을 했고요. 지난해 3분기에는 매출액이 무려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고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저점 기준에서 9만 5천 원대에서 최고점 거의 24만 원에 가깝게 150%의 폭등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력 산업으로 이미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디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입니다. 네, 삼성 SDI가 GM과 볼보의 합작 추진을 지난해 진행을 했죠. 네,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다. 이재용 체제의 뉴 삼성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게 바로 배터리 사업이었죠. 약 10조 6천억짜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9년도에는 4,600억, 20년도에는 6,700억, 21년도에는 1조 676억,
22년도 작년은 1조 9천억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영업이익률이 2배씩 늡니다. 매출이 2배씩 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2배씩 늘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글로벌 점유율 순위가 6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 3사 뭐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비해서는 가장 낮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SK온도 소폭 떨어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점유율을 밀리면서 BYD한테 글로벌 2위에 대한 점유율을 뺏겼죠. 근데 삼성 SDI는 떨어진 게 전혀 없었고요.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게 바로 삼성 SD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의 키우기에 지금 이재용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17일 날 BMW 올리버 집세 회장을 직접 만나서 동맹을 강화를 했죠. 이재용 회장이 승진한 이후에 삼성 SDI 배터리 사업에 공개적으로 수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작년 6월이죠. 유럽 출장 당시에 뭐 최 사장 그리고 뭐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이나 이 BMW 독일 본사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회장 취임 후에는 삼성 SDI 1호 해외 법인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의 법인을 직접 방문을 했죠. 즉,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 탄탄한 재무 구조를 만들고 있다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는 이재용 회장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사실 이게 사장단을 대신 보내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직접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됐죠. 2021년 5월에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인 스트란티스와 3조 1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미국 인디애나주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발표를 했고요. 그 해 7월에는 말레이시아 수른바에다가 1조 7천억을 들여서 이 공장을 착공해서 2024년도 내년에 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삼성 SDI 연구소에다가 2,000평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착공하고 독일과 미국에 연달아서 R&D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BMW와 함께 헝가리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검토 중에 있고요. 작년 말에 이제 가동했던 이 공장, 헝가리 이 공장에 대한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성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실적까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젠5 배터리를 탑재한 BMW의 플래그십 세단 최근 출시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실적까지 같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주가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삼성 SDI가 다른 기업들 투자할 때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공격적으로 막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젠5 배터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해서 차세대 리튬이온 젠지인 젠5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각형 배터리입니다. 자, 근데 니켈 함량이 기존에 막 60% 이랬었는데 이 니켈 함량을 88%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지금 600km 이상이고요. 재료비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20분 만에 80%의 충전이 가능하며 BMW나 롤스로이스 등에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 니켈 함량이 높은 삼성 SDI 차세대 2열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LG 엔솔에는 파우치형 이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가 들어간 이 니켈 함량이 85%에서 90%가 들어가는 NCMA라는 배터리를 개발을 했거든요. LG 엔솔도. 아니 그러면 LG 엔솔도 있는데 85%에서 90%면은 이 젠5랑 비슷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젠5를 봐야 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LG 엔솔의 파우치형은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이제 뭐 현대나 아니면 기아 아니면 GM, 포드, 르노, 뭐 폭스바겐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각형 같은 경우에 어디 들어가냐? BMW, 뭐 벤츠, 아니면 아우디, 포르쉐, 페라리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젠5는 프리미엄 브랜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젠5가 알루미늄과 이 특수 코팅 기술로 이용해서 배터리의 열화를 최소화했고요. 안전성도 높이고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원재료비까지 아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로 자, 올해 예상 매출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12.3%로 글로벌 3위입니다. 매출액이 25조 2356억,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에요. 삼성 SDI는 어떠죠? 점유율이 5%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 6위입니다. 매출액은 20조고요. 영업이익은 1조 9,333억입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삼성 SDI보다 조금 높아요. 5.9%고요. 글로벌 5위에 매출액은 6조, 영업손실이 7,566억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점유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도 안 되지만 매출액은 5조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유율도 당연히 중요하죠.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 두 곳이죠. 뭐 800만 대에서 1000만 대 왔다 갔다 하면서 팔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 대가량을 파는데 영업이익이 28조 수준입니다. 즉 많이 팔지 않더라도 이러한 프리미엄 차종을 많이 파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의 전략이 많이 팔자, 점유율을 꽉 잡자가 아니라 주력 시장은 프리미엄 차종이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것이다. 이 주요 고객사가 BMW, 뭐 스트란티스, 리비안 이런 고부가 배터리 중심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소형 EV용 원통형 전지 매출액은 사실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서 소형 전동 공구용 전지에 대한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고부가 배터리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젠5 배터리 탑재에 대한 차종이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한 이 비중이 20% 정도였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30%까지 확대될 거다. 즉 비싼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지금 변동된다, 경기가 침체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프리미엄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 수요는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삼성 SDI는 어떻게 점유율을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핵심은 기술력을 올리고 수익성을 올리고 품질을 올리겠다. 즉 지금 삼성 SDI가 바라보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은 점유율이 아니다. 바로 기술의 초격차다 이겁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글로벌 점유율 시장은 가장 낮지만 시장 점유율 전략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쭉쭉쭉 나열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지만 굳이 점유율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 차별화로 인해서 일단 2024년부터는 젠6, 젠5에서 이제 개선된 거죠. 니켈 함량이 기존 거는 88%였는데 91%까지 상승시켰던 젠5에서 젠6로 개발해서 양산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작년 기준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착공하긴 했거든요. 물론 이게 2027년에서 2028년, 2029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 SDI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단기 점유율이 아니라 기술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 프리미엄 차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된다, 경기가 침체된다 하실 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프리미엄 차종에 경쟁자가 들어와서 점유율이 줄면 어떡하냐?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 전기차는 노리지 않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노립니다.
실제로 원통형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갈 길이 멀죠. 2020년 기준에서 1130만 대였는데 2030년까지 2만 3천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즉 22배나 성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니라 보급형도 충분히 점유율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삼성에서 이제 이 프리미엄을 본격화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삼성의 제조 공정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 SDI입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온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헝가리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분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헝가리 1, 2 공장 인근에다가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검토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생산량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 배터리보다 이 젠5가 원가가 20% 이상 낮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SDI의 젠5가 될 거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SDI가 아닌 다른 종목은 뭘 봐야 되냐 하시면은 저는 TS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41억 규모의 2차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을 했거든요. 일단 이 규모 자체가 240억이라는 규모 자체가 작년 매출의 35%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TS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I를 협력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에 대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믹싱 시스템, 믹싱 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TSI의 이 공정 기술이 믹싱 다음 공정인 코팅 단계에도 연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서 생산 비용과 시간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 두 가지의 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로봇팩터에 대한 정리, 이 100% 무료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고요. 받는 방법은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영상을 보는 방법 바로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영상 업로드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